임신을 출산을 하고 싶은데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횟수 제한도 있고 그러죠. 현재는 25회 정도까지를 지원해서요. 거의 맥시멈 지원하고 있다고 25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근데 횟수는 아마 횟수라고 하는 건 특정한 방법에 대한 횟수를 말할 것 같아요. 네, 인공 임신에 대한 임신, 시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험관하기 얘기하는 건가? 네, 네.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험관 방식만 지원해요? 아니면 다른 방식들도 지원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시험관하기도 하고 또 그 시험관하기 말고 다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건강? 네, 다른 것도 얘기하세요. 건강보험정책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인공임신, 그다음에 신선배아, 그다음에 냉동배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 이 차이가 많죠. 시술비 차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술비가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25회까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횟수별로 행위별로 횟수가 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신선배아하고 냉동배아의 경우는 그 환자 상황에 따라서 그 횟수를 합해서 필요한 경우 신선배아 쪽으로 횟수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또 개인적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볼래.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 한의학도 이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건- 한의학 분야에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험 처리가 돼요? 국가 지원이 있어요? 현재 한의학 쪽은 보험 급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증은 된 건가요? 유효성이? 근데 일단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죠? 한의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건데, 네. 그 보건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 네. 의사 자격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한 10여 명 되는 것 그거밖에 안 돼요? 같습니다. 그 간부들 중에 예, 10여 명? 본부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의사 있어요? 한의사도 있습니다. 있어요? 몇 네. 분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사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사무관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사무관? 참석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사무관은 참석할 만한 자리가 못 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 한 사람? 한의학 정책과 후에는 없습니다. 한의사. 네. 어디 없다고요? 과장급 국과장에는 간부에는 없어요. 없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과장급에는 없다. 과장이 서기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입니다. 네, 서기관 이상은 없고. 부의사관도 과장합니다. 아, 그래요? 약간 뭔가 감정이 실린 발언 같아요. 그렇군요. 또, 그럼 이게 25회까지 허용을 하면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일까요? 지원 금액 아니면 총 드는 비용? 많은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단가까지는 대충 단가 얼마? 회수당 단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그래요? 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산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혼모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미혼모 지원 사업 정립된 게 좀 있어요? 이무화동 정책관입니다. 대통령님, 미혼모 지원 사업은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기는 그렇겠네요. 그럼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런 의료보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그 의료보험료 지출이 젊을 때는 별로 안 하고, 나이 들어서 많이 내고, 그것도 사망 직전에 뭐 엄청나게 지출된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뭐 마지막 순간에, 임종 순간에 한 90%, 70%? 90%?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임종 순간에 엄청나게 지출되죠. 나이가 들어서 많이 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 보험료만 내거나 혜택도 못 받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꽤, 물론 이게 보험의 원리상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한데. 네. 어쨌든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전에 이번 말고 저번 대선에 나올 때인데 탈모약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왜 약속해놓고 안 지키냐 그래서 내가 저번에는 했지만 이번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해. 그러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아마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같은 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약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비급여 진료에 탈모나 여드름이나 비만 치료제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유전적이지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생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가 원리인 것 같군요. 그러면 유전병은 그것도 유전에 의한 건데 이걸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증상이 문제는 있거나, 아닌 것 같아요. 예, 증상이 있거나 뭐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약간 미용적인 이유는 다른 부분도 건강보험 급여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예를 들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렇게라도 나도 보험료 내는데 나도 혜택 좀 보자 이런 생각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은 비용 통제가 비급여보다는 할 수는 있는 뭐 그런 거까지 상황입니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고도 비만이어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토 급여하고 중이에요? 있지 않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검토 중에. 아까 고도 비만. 말씀이 불확실해서. 네, 건강보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도 비만 이제 우리 그 신체 BMI라는 지수에 따라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대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절제술 이런 거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급여 적정성 같은 거를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약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대 간에 이 보험료를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이런.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게 청년들 문제가 너무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자살 예방 사업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그 총리님이 총괄하시는 거죠? 이제 복지부에도 이 사업이 있군요. 이제 민간 단체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뭐 아까 여기 오늘 있더라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드림 사업은 지금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올해 12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범 도입을 사업하고. 해서 한 68개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그냥 드림 사업은 제가 지시해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 그걸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어려워서 끌어안고 자살했다 이런 소리 아직도 나오잖아요. 네, 무슨 뭐 배우든가 배우 지망생이든가가 굶어 죽었다. 그리고 뭐 배고파가지고 계란 한 판 훔쳤다가 징역 1년 뭐 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부재 아니냐. 네, 그 얼마 된다고. 그 사람을 이 계란 한 판 훔쳐가지고 잡혀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보내가지고 징역 살리고 이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냥 배고프면은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 제가 그걸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그때 마구 비난이 쏟아졌는데 아마 오늘도 막 비난할 거예요. 와서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돈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와서 막 가져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 비난 있잖아요. 걱정.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2만 원어치 상한인데 그거 가지러 오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실제로는 그런 부작용은 없더라. 네.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 라는 취지니까 이거는 좀 신속하게 빨리 확장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시설이나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 네. 뭡니까 푸드뱅크 뭐 이런데 지금 푸드뱅크 복지시설 통해서 이런 데다가 그냥 놓고 와서 가져가세요. 한 컵라면 몇 개 먹고 뭐 당장 먹는데 지장 없을 정도. 네. 내년에는 150개 정도까지 확대하고요. 전국적으로 더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150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200 몇십 개인데 네. 기초 시군구가 시군구 단위로 없는 데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데 네, 네.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뭐 특별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수립하고요. 또 민간 협력을 해서 네. 이번에 뭐 민간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많을 거고.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거 가지고 서럽지는 말자.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가 참 문제인데 지금 이게 중증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 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제가 10년 이상 전에 이미 들은 얘기 같고 네. 요즘 뭐 소아과도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지고 있어요? 마취과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취통증과는 조금 나은데요. 그래도 소아과가 굉장히 소아청소년과가 급격하게 소아과 전공의 그렇죠.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사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예를 들면 하기 싫어하는 분야. 고난이 치료를 해야 되는 시술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의사들 확보가 좀 계속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는 뭐 찾기가 어렵다고. 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뭐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 통해서 그런 지역이나 필수 과목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법안 통과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이잖아요. 네.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게 원래 네네. 정상적인 방법이죠.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제 통상 얘기하는 낮은 수가 보상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사고에 대한 위험도 두 가지죠. 이미 두 다 알고 있는. 가지와 또 24시간 365일 늘 대기해야 피곤하다. 된다는 네. 세 가지가 아마 대충 세 가장 가지 큰 것 좀 원인이 같습니다. 나왔네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가가 이거 노동에 비해서 또 투자한 데 비해서 너무 낮다. 네. 보상이 낮다 쉽게 말하면. 네. 보상은 원래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별 그 수술 건당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24시간 대응을 하려면 대기하고 있는 비용도 지원을 해야 되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문제는 네, 보상이 낮다. 그럼 보상을 올려줘야 문제를 네, 해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죠. 네,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이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너무 크고 네. 경증, 네, 막 감기, 막 안가 병원 안 가도 될 때 막 병원 가도 다 그냥 1,000원만 내면 다 해주고 지금 1,000원인가요 본인 부담금? 예, 그 비율이 의료기관 종별보다 좀 1,000원 다릅니다. 대충 1,000원이죠. 네, 어르신들은 1,500원? 네, 1,500원. 네. 그러니까 아주 경증에 대해서는 보장 지원율이 엄청 높은데 예를 들면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제가 전에 보니까 출산을 하는데 그 저산소증으로 예를 들면 이 뇌사 상태 되는 거 뭐라 그래? 뇌손상. 뇌손상이 네네. 오면 그 식물인간 되잖아요. 네, 네. 제가 한 20년 그 이전이죠. 그 전에 뇌사 어린이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가 해본 일이 네, 있는데 내성마비 그 아이들. 나중에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의학 체계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완전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지켜요. 근데 의료 그 후에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 출산하는데 뭐 지원 의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는 전혀 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저수가제도 그러니까 돈은 50만 원밖에 안 주고 요구되는 거는 500만 원도 더 되고 그러니까 한 70만 원치 하면서 버티다가 사고 나면은 집안 망하고 평생 아니 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산부인과 이런 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힘들더라도 네. 그냥 뭉개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의사를 지역 의사니 뭐 공공 의사니 막 해가지고 보충하면 뭐 하겠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도로 네네. 사라지겠죠. 그 그러면 대통령님- 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현실적으로. 말씀 주신 거대로 그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두 번 인상도 막 손톱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제 말은. 좀 그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의료보험료 보험비 지출이 있습니다. 네, 안 가도 될 아주 경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거 하면 저기 국민들이 해가지고 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는 거잖아,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의료 수가를 좀 분석해서 현재 좀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 검사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 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일단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상 체계를 정상화해야지. 그렇게 보상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건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위험 문제잖아요. 네, 그 수술하다 사고 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막 요새는 손해배상료도 몇 억에 막 10몇 억씩 막 이러는데 평생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험제도를 도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